뭐 결과가 저희가 좀 황당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1심에서의 무죄 역시도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이 역시도 네. 뭐 존중은 네.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재판 결과가 향후에 뭐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뭐 앞으로의 행보 뭐 상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오늘 방송 정리 좀 하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거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봐라 나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나는 안 죽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인지 아마 불사조론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불사조론. 불사조론이 신의 나올 사제에 것이고 이어서. 선거법도 1심에서 너무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분명히 뒤집을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 같고 네. 그 생각이 또 그다음 두 번째 이걸 계기로 선거법은 개정을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아, 지금 선거법 개정 그게 들어갈래. 좀 이슈가 있죠. 선거 개정을 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네. 아마도 위헌 심판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선거법은 다른 재판에 비해서 내가 너무 나한테 핸디캡을 주는 재판이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나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대한민국의 법이 부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네요. 선거법만은 너무나 빠르게 나의 어떤 변론 기회를 제한하는 그런 지금 재판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선거법 개정, 네. 둘째는 선거법 개정이 아마 이제 통과를 시켜봤자 이제 거부되면은 네. 그걸 빌미로 아마 위헌 제청을 하게 되면 헌재 어차피 지금 또 거의 마비 상태인데 헌재가 이제 이거를 기각을 하겠지만은 기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헌재가 결정까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대선 온다. 그러니까 나는 나머지야 특히 뭐 대장동 이런 거야 지금 병합해가지고 또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사실 지금 여권에서는 요거 두 방으로 끝낸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이거 한 방에 맞아서 이제 1차 다운. 네. 그다음에 여기 오늘 이제 미증교사로 2차 다운되면 한 번 다운되면 그래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조금은 있지만 네. 두 번까지 다운되면 이거 판정까지 가더라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제 한 번 다운됐지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상대방을 오히려 지금 카운터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갖은 꼼수로 이제 선거법은 최대한 지연을 하고 네. 나머지도 최대한 지연하고 이제 이런 전술을 쓰면서 저는 하여간 이제 대선까지 어떻게든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특검님 거에서 이제 네. 검사도 항소를 할까요? 당연히 항소합니다. 검사는 당연히 지금 이제 검사 입장에서 이제 패소했기 때문에 네. 항소는 당연히 할 것으로 해야 되고 네.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네. 뭐 판사에 대한 어떤 경호를 강화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법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부분, 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는 이런 극선 지지차들, 이제 훌리건들 뭐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 사법부라는 곳은요. 만약에 뭐 행정부 같은 경우는 뭐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요. 또 입법부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을 만드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법부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그 사법부의 기둥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판사에 대한 어떤 협박을 하는 사람,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존재 의의를 부정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떤 중도적인 우리 시민들은 네. 사법부의 기둥을 꼭 잡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비록 충격적이기는 하고 네. 그 판결의 내용이 좀 전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네. 그렇더라도 우리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원이라는 집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그런 집인 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사법부의 기둥을 우리 오늘 보시는 청취자들께서 꽉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뭐 미친 법원에 뭐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니 사법 살인이니 뭐 대한민국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판사 마구 겁박했던 사람들 아마 민주당 분들 무슨 말을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다 어디로 그러네요. 갔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법원 근데 나한테 잡아먹은 유리한 것도 판결을 할 진짜 때는 뭐.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네, 네, 공직선거법에 뭐 허위사실 공표죄나 이런 거를 네. 이거를 없애는 뭐 이렇게 만약에 예를 지금 들면 거의 뭐 그런 걸 하자는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면 네. 그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네. 이재명 대표는 그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그렇죠. 받게 지금 됩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정말 어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위헌 그거는 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위헌. 원래는 판사 탄핵까지도 본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판사 탄핵. 네. 판사 그 대법 고위 판사까지 지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스타일을 보면은 만약에 유죄를 먹으면은 1심 판사가 유죄를 때리면 2심 판사는 탄핵할 필요가 더 이상 없고 이제 그건 끝났고 네. 2심 도중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이 재판이 진행된 시점에서 판사를 탄핵한다. 그렇게 되면 2심이 정지가 되는데 그럼 마비가 되네.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서둘러 다른 판사를 투입해도 그 판사는 다시 처음부터 봐야 돼요. 기록을. 그러니까 다시 그냥 완전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가고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법에서 패소하니까 저 항소를 하는데 항소의 마감 기간까지 다 썼어요. 그 다음 보통 즉각 항소하거든요. 네.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바로 한다. 뭐 즉각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즉각 안 하고 일주일인가 뭐 여유가 있으면 그 일주일 다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했어. 왜?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마지막 그러니까 타임에 최대한 대선에 가깝게 지금 재판을 끌고 가겠다는 그 거예요. 하루하루를 단 계속 일주일이라도. 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재판도 10분 지연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물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저지가 저 뭐죠? 이 약간 이제 그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배소연의 시대, 소연의 시대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재명 캠프에 이제는 지연의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지연의 그렇게 시대. 생각될 것 같고요. 지금 슈똥님께서 네. 이젠 법정에서 위증해도 괜찮겠네요. 아, 나 어이없음. 네. 네. 이런 글도 좀 써주셨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헌재를 마비시켜서 결정 못하게 하겠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뭐 되면 아마 그럴 이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분명히 날 거예요. 이재명 불사조론이 아마 그 개딸 일부 극성 지지층한테는 거의 이제 주술적 형태로 퍼져나갈 수 있지 주술적 형태. 않을까. 네. 실제로 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카리스마적 정치인들한테는 네. 보통 그런 어떤 그 좀 팬덤이 있거든요. 약간 주술로 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느 카리스마 정치인한테나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지금 사실은 선거법보다도 이걸 더 대부분 이제 유죄로 확신을 했는데 굉장히 좀더 정작 진영의 선거법이 맞습니다. 훨씬 더 강하게 나왔고 네. 이거는 지금 약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지옥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사람 아마 네. 이런 식의 지금 표현이 등장할 겁니다. 아까 신의 사제, 신의 종 나오잖아요. 네. 지금 그겁니다. 제가. 좋습니다. 일단 네. 판결문이 나오면은 네. 이게 어떤 논리로다가 이런 논리가 나왔는지 네. 이제 속보만 떠서 한번 우리 꼼꼼히 한번 분석해 보고 정중 변호사께서 한번 그거는 네, 한번 목요일 한번 그거 한번 얘기해 수요일이잖아요. 보죠. 수요일날 네. 수요일날 네, 맞아요 그렇게 수요일날. 한번 하면 될 거고.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이게 사실 이재명 지금 대표들은 이재명 대표 개인만의 것은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서 공천받은 이른바 친명은 네.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계보가 친명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재명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살아야 자기가 다음 공천도 뭐 가질 네. 희망이 있고 아버지가 앞으로 계셔야. 당직도 있고 네. 또 불과 1년 반 뒤에 지방선거에서 자기 식솔들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무슨 저 사람이 이재명 걔니까 이재명을 지금 옹호하고 저렇게 막 난리치나 보다가 아니고 앞으로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인 목표와 이득 네. 그것을 위해서는 이재명이라는 어떤 상징 그것을 붙들고 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 네. 마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래도 일어나면 무조건 김정은한테 절하고 김정은 체제에 복종하는 신용을 매일 하며 사는 것과 비슷한 지금 그런 상황이 친명계의 지금 이제 어떤 행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닮았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2시에 특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오늘 4시에 오늘 방송을 한 번 더 송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제가 참전을 해서 여러분하고 좀 소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방송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내일 저희가 이제 저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가 2개가 있는데요. 오전 11시에는 경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 유익한 경제 이야기 함께 할 거고요. 또 오후 2시에는 여러분들 행주행님 혹시 아세요? 행주행님?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 네, 요즘에 합리적인 내 진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던데 우리 김형주 전 의원께서 스킨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라는 방송을 저번 주부터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내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판결문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일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후 4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정정당당 김종혁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라이브도 있으니까요. 내일은 11시, 2시
4시까지 저희 라이브 3번 있으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사실 좀 씁쓸합니다. 하여간 네, 좀 상당히 저는 씁쓸해요. 일반 국내의 상식과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네. 그런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정말 그 미셸 오바마 유명한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막 그냥 욕을 하고 판결은 판사가 내렸는데 미친 정권의 판결이라고 마치 그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은 판사가 정권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정권을 대행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것까지도 네. 세상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저급하고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네. 그러한 그 행태를 일삼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여간 사법부의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지만 네. 받아들이는 거죠. 엘고가 그랬어요. 엘고가 2000년에 그 본인이 파퓰러 보트 미국 전체 국민 총 투표수에는 부시를 50만 표 이상 이겼지만 플로리다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여간 개표 집계 논란에서 이제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부시한테 손을 들어주면서 네. 결국 이제 부시가 표는 더 적게 받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 엘고가 한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동의하지 않지만 I do not agree. But I accept. 나는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네. 그것이 법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네. 그런 걸 갖고 국민들은 그 정치인을 평가하는 그것이 또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의 그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네. 그 이번에 무죄 판결 내린 그 김동연 부장 판사가 이 이재명 대표 연루돼 있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하고 성남 FC 사건 등 이런 다른 그러니까, 네. 재판도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아유. 그럼 그건 그래도 그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짧게.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일단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일단 판결문을 평가하지 보고 않겠다는 말에도 섬찟하네요. 판결문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2시에 긴급으로 편성한 팩트로 돌직구. 오늘 돌직구 많이 던졌는데. 네네. 그래요. 하여튼 결과는 좀 그러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수요일 4시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4시에 팩트로 돌직구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